자, 이번 시간에는 간절기에 입을 수 있는 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 디자인인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재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직 같은 원단에 이중직 표현을 주었고 조금 난이도가 있게 인바이어스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옷이 본인들 사이즈에 맞게 인터넷에서 치수만 나와서 보는 것보다 내가 치수를 얼마를 재단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봉제 방법이랑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치수를 재는 법을 알아야 재단을 할 수 있는데, 자, 서양에서는 어깨점에서부터 어깨점 7경추점을 지나서 재는 넓이를 어깨 넓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점에서부터 손목둘레까지의 길이, 이거를 섬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연목점에서부터 7경추점에서부터 어깨점을 지나서 이 길이를 재는 걸 화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와 섬의 길이를 더한 거를 화장이라고 하는데, 한복을 만드시면 이 치수를 가지고 재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망토를 디자인을 할 때 사각형으로 재단을 했는데, 이 화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얼마나 어깨까지 내려오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를 여기서부터 망토를 좀 짧게 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길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을 나눴을 때 이 길이가 얼마나 길어지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60에서 65cm 정도로 해서 이 길이를 잡습니다. 그러면 거의 손목에서 위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어깨가 55 사이즈 같은 경우는 38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cm가 되고, 어깨점에서부터 손목 길이가 60 정도 됩니다. 55에서 60cm 정도 되는데, 이거를 더하면 75에서 70, 80 정도 나옵니다. 65 정도 되면 손목에서부터 한 10에서 15cm 정도 올라간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짧게 하고 싶으시면 이 길이를 짧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닌 걸 그대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는데, 여기에 구멍을 파서 네크라인을 했는데, 자, 이 선에서 네크라인에서 뒷목에서 앞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대로 재단이 되면 이런 사각형의 길이가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망토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숄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걸 팔을 그대로 벌렸으면 여기서 나오는 길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걸치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런 느낌의 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앞에를 벌려줄 수도 있고, 이를 위로 얹어서 이런 느낌으로 숄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 숄 망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우선 이제 재단을 할 때 원단을 얼마나 아끼느냐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원단은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식서입니다. 자, 폭을 계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원단은 110cm, 44인치가 나오고 150에서 60cm가 나옵니다. 이 망토를 내가 이 폭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110은 짧게 나올 수 있고 150은 넓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단 선택을 먼저 잘 하시면서 디자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단이 짧으면 있는 것보다는 한 번에 가실 수 있는 게 좋은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5cm를 하였습니다. 그거를 반으로 접지를 하였고 150에서 160을 했는데 저는 150cm로 하였습니다. 150이면 여기서 절반을 나누게 되면 75cm가 되는 겁니다. 자, 75cm에서 뒷목, 목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3cm 정도 주었습니다. 자, 접어져 있는 골선 부분이 3cm가 된 상태에서 네크라인은 일반적으로 7에서 8cm 정도 네크라인이 생깁니다. 7cm면 목이 좀 답답하고 8cm는 55나 66은 7cm 정도나 8cm 정도 하시면 되고 77이나 88은 이 8cm보다 조금 더 크게 9cm 정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인바이어스를 쌌기 때문에 7cm를 주고 그래 주었습니다. 그러면 시접이 1cm가 봉제가 되기 때문에 완성 사이즈는 8cm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끝에다가 바이어스를 싸게 되면 그냥 겉바이어스를 싸게 시게 되면 그냥 8cm를 커팅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싸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50에서 인바이어스를 쌌기 때문에 150에서 2cm 정도가 줄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화장이라는 거리인데 65cm인데 어깨가 일반적으로 18cm 정도 나오고 18cm에서 65를 빼면 65에서 18cm를 빼면 47cm가 나옵니다. 이게 섬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섬의 길이가 47이니까 여기 손목에서부터 한 12cm 정도 내려온 길이 정도까지 망토의 길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짧게 하시면 망토가 조금 더 짧아지는 디자인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조정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 길이가 75cm인데 75cm는 망토의 길이입니다. 우리가 입었을 때 엉덩이를 덮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엉덩이 길이보다 좀 위로 허리 부분까지 하시고 싶으시면 이 길이를 짧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60 정도 하시고 여기에 60 정도 해서 120 정도를 하시면 엉덩이를 약간 덮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토가 길다고 좋은 건 아니고 내가 취향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이 길이를 책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50cm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께서 입으신 모습을 보시고 그거보다 짧게 하실 건지 길게 하실 건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제 방법으로 넘어가면 저는 시접을 조금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인바이어스 처리를 하였습니다. 시접이 보이지 않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0.5cm씩 접어서 그냥 말아박음질을 하셔도 되고 바이어스를 이렇게 만드셔서 바이어스를 이렇게 싸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겉바이어스인데 이 겉에서도 보이고 안에서도 보이게 처리해 주시면 시접을 목을 여기가 7cm가 아니라 8cm로 해주시면 겉바이어스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인바이어스를 처리할 때 바이어스를 넓이를 4cm로 해서 반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바이어스를 처리할 때 접어서 봉제를 해야 되는데 깔끔하지 않아서 이 상태에서 반을 접은 상태에서 겉에서 봉제를 1cm로 봉제를 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꺾어서 시접을 쳐내고 꺾어서 여기 끝선에 그냥 봉제를 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방법이 인바이어스 처리를 하실 때 조금 더 이 옷에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혹겹으로 해서 인바이어스 처리를 하면 모서리 부분들이 직각이기 때문에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어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울 바인딩이라고 해서 바이어스가 아닌 양옆에 시접이 그대로 이렇게 한 번에 끼워서 그냥 위에서 상치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모서리가 처리하는 게 어려우시면 이 부분을 약간 곡선으로 굴려서 처리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원하시는 디자인들을 해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단은 이대로 재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